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9월 23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옳은 소리를 통해서 중계가 됐는데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첫 TV 토론회에 비해서 좀 흥미가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그닥 보는 재미가 없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첫 토론회에 걸었던 기대감이 좀 사라진 상태에다가 너무 자유롭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산만했습니다. 좀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갈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요. 어떤 주제에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좀 집중이 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교면 외교, 뭐 안보, 경제, 민생 이런 식으로 토론 주제를 좀 구분을 해줘야 그 안에서 좀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갈 텐데 이런 제한이 없고 그냥 자유롭게 뭐 아무에게나 질문할 수 있고 어떤 답변 시간에 대한 제한도 없고 또 주제에 대한 제한도 없다 보니 굉장히 좀 산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형식적인 부분이 더 흥미를 떨어뜨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가장 많은 질문이 몰린 사람은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오늘은 공약을 베낀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원희룡,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돌아가면서 뭐 이런 공약이 제 공약 베낀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과연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같은 진영에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게 되면 나오는 공약도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서 발표한 거의 100개에 가까운 공약 중에 몇몇 공약이 자신의 것과 같거나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공약 베낀 것이다 라고 문제 삼을 수 있는가라는 이런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뭐 나름 방어를 잘 했는데 전 이것은 좀 토론 형식상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질문자가 뭐 자기 할 말만 한다든지 상대가 답변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윤석열 후보가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토론을 더 재미없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토론에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딱히 흥미로운 지점이 별로 없었는데 자, 황교안 후보 그리고 하태경 후보에 대해서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 이어서 이번 토론회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 4.15 총선은 무효다, 부정선거다 라는 주장만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번 경선에 나온 목적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 좀 갸우뚱하게 되었는데 오로지 지금 토론회를 음모론을 설파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물귀신 작전을 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4.15 총선에 지금 다른 후보들까지 다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황교안 후보는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경선이 시작되기 전 1대1 면접부터 그리고 1차, 2차 TV 토론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이 부정선거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글쎄요, 자신의 이 부정선거에 관한 의견을 피력할 때에도 토론회 그 어느 누구도 써온 자료를 가지고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황교안 후보만 자신이 어떤 이 부정선거 관련한 주장을 하면서도 써온 것을 그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뭐 정책 질문 전혀 안 합니다. 오로지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A 후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B 후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C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이것만 도돌이표처럼 질문을 하니까 카메라가 이분을 비출 때면 뭔가 토론의 어떤 격이 달라지는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황교안 후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견제한 분이 하태경 후보였습니다. 자, 오늘 하태경 후보도
자,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그리고 최재형 후보를 아주 강하게 꾸짖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가장 강조하시는 게 공정과 상식인데 이것을 허무는 아주 큰 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4.15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물으니까 윤석열 후보는 의문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다. 저 같으면 일고에 검토할 가치도 없다라고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아니, 그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답을 하니까 우리 당 전체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쫓아가는 이런 정당으로 치부되어 버렸습니다. 당 전체 이미지가 훼손되었는데 여기에 책임감 안 느끼십니까? 라고 이렇게 윤 후보에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좀 난처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태경 후보, 자, 그래서 검토는 해보셨어요?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자, 이렇게 재차 묻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검토를 할 수는 없는데 황교안 후보가 동의를 구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나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태경 후보가 아주 질책하듯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런 식으로 애매하고 둘이 뭉실하게 말하는 건 리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냐? 부정선거라는 것은 아주 엄청난 겁니다. 우리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우리 국기를 문란시키는 행위인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끊어내지 않으면 저 사람은 음모론에 동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저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음모론에 휘말려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오늘 황교안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지난 4.15 총선을 조작한 범죄 집단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라는 아주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 그 근거로 얘기한 게 재검표 과정에서 아주 이상한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왔다. 자, 이런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자, 지난 4.15 총선 직후부터 참 여러 가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 아주 수십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하는 이런 방송 꽤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좀 변천사가 있죠. 처음에는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투표 비율이 나왔다. 63대 36 얘기가 나오다가 또 그 개표 과정에서 조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개표기 그리고 개수기에 엄청난 칩이 심겨져 있어서 외부 그 서버와 통신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조작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2번으로 가야 될 표가 1번으로 갔다. 이런 주장이 나오다가 이제는 재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투표지가 나온다. 자, 이걸 근거로 해서 투표함 자체가 통째로 바꿔치기 당했다. 자,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자, 문제는 이 수십 가지 그 주장들에 대해서 사실 반박이 이루어져도 또 다른 주장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음모론의 하나의 형태죠. 끝나질 않습니다. 아주 끝없는 이런 주장들이 이어지는데, 문제는 이런 주장을 야당 대표까지 지냈던 분이 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까지 이것을 거론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자신의 사명처럼 삼아서 다른 후보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날 황교안 후보, 최재형 후보,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윤석열 후보를 끌어들이더니 오늘은 최재형 후보에게도 또 질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묻습니다. 사전투표 검증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인 투표 용지에 대해서 선관위에 해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더라. 솔직히 반가웠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입장을 바꾸고 글까지 내렸는데 이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최재형 후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선거관리의 그 부실에 대해서 선관위가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라는 이런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사전투표 관련해서 의문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투표를 포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표현이 있어서 그래서 글을 삭제하고 내렸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다른 후보들을 이 음모론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황교안 후보 애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대체 뭘 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수 진영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보수의 어떤 분열만 가져올 뿐이고 굉장히 이 음모론을 얘기함으로써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이뿐 아니라 중앙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사전투표하지 말라라는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보수 진영에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지금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효과를 지금 가져올 텐데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황교안 후보의 아주 무리수가 많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러웠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하태경 후보가 또 한쪽에서는 잘 지적하고 견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태경 후보는 마무리 발언도 오늘 인상적이었는데 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에 성공할 수 없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것만은 꼭 피해야 합니다.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선택을 의도해서 조국 지지자들에게까지도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피해야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조국 프레임을 건다고 하는데 조국 프레임은 홍 후보가 역선택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노란하는 정당은 정권 교체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황교안 후보가 그렇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데 왜 본인 선거구, 즉 종로구는 왜 재검표하지 않습니까? 본인 선거구는 재검표하지 않으면서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증거가 조작된 게 없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법치주의, 우리가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부정선거에 노란하지 않아야 정권 교체가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황교안 후보의 아주 눈물겨운 4.15 그 총선 음모론 설파, 또 거기에 견제하는 하태경 후보의 이런 단호한 태도가 오늘 그 재미없는 이런 토론회에서 그나마 돋보인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